이윤, 그러니까 마진의 크기를 따지자면 사실 장사만 한 게 없습니다. 매출의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진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1,400원, 1,500원 정도 하는 소주를 식당에서 그 2배 수준인 3,000원에 팔더라도 그 누구도 불편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누구나 소주 가격을 알고 있고 식당에서 얼마의 이윤을 남길지 짐작할 수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 정도의 마진은 제조업에서는 불가능하죠. 완전 경제학에서 보면 마진이 0원이 될 때까지 경쟁자가 계속 들어온다고 하는데, 당연히 어떤 제조업이라도 동일한 분야의 경쟁자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데, 장사는 경영자가 계속 전략적으로 변경하면서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합니다. 불황에는 창업을 하면 안 된다든지 경쟁이 심한 분야라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실제 경험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장사든지 경영자가 전략적으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리 잡기에 좀 더 어려운 업종이 있을 수 있죠. 조금 더 쉬운 업종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안 되는 장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당구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 그 사람이 당구장을 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구장 같은 거는 조금 시대에 안 맞지 않냐, 저런 거 금방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보면은 제가 당시에 했었던 생각들은 굉장히 멍청하고 좀 수준이 낮은 생각이었죠. 그 사람이 당구장을 차리게 된 과정을 제가 몰랐던 건데, 이 사람의 전략은 어떤 식이었냐면 그 동네에서 거의 모든 모임에 가입했어요. 축구 동호회, 등산, 그거 말고도 그 동네에 굉장히 많은 친목 모임에 가입했는데, 모임이 끝나면 당구장에서 자연스럽게 모여서 당구 치고 맥주나 소주를 한잔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축구 경기가 있다든지 야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사람들이 늘 당구장에 모이고, 거기는 일종의 남자들만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혼자서 심심할 때 그냥 당구장에 와요. 당구장에 오면 늘 같이 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놀러와서 당구를 칠 때도 있고 안 칠 때도 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농담하고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놀다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구장 주인은 순수하게 당구장으로 당구 치는 장사를 한 게 아닙니다. 성인 남자들한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한 거죠. 손님들이 부담 없이 모일 수 있는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쉬었다가는 휴게 공간을 제공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었는데, 당연히 당구장은 매일 청소해서 깔끔하고 당구 자재들도 관리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당구장 장사 방향은 분명했죠. 확실하게 단골을 만들고 그 단골들이 자기 집보다도 당구장에 있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할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는 좀 더 확장해서 당구장을 1개씩 늘렸는데, 나중에는 6개까지 늘렸어요. 그러고 나서 호프집을 차렸는데, 호프집에서 당구장으로 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에 당구장을 차릴 때부터 명확하게 좀 어느 정도 전략이 세워져 있었는데, 자기 동네에서 확실하게 단골 장사를 하고 그 지역의 성인 남자들이 타겟이었죠. 성인 남자들의 놀이터를 세우는데 당구장이라는 장소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성인 남자들이 일 마치고 자기 와이프랑 애들하고 좀 떨어져서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 좀 편하게 쉬려고 해도 마땅하게 쉴 만한 곳이 잘 없어요. 여기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을 당구장으로 제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그럴 겁니다. 아마 이미 유행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시대하고 잘 맞지도 않는 당구 게임 같은 것만 생각하고 이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장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단순하게 당구라는 게임만 생각하고 지금 시대하고 안 맞는데 이런 거는 가능성이 없는 장사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지나고 제가 주위에서 보고 또 경험하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안 되는 장사나 사업 같은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업이나 장사는 뭐 어차피 똑같은데 어설프게 대충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1차적으로 눈앞의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게에서 주문을 하게 만들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격을 남들보다 싸게 하면 된다. 사실 이런 거는 애초에 생각 자체가 좀 틀려 먹었죠. 가격이라는 게 거래를 할 때 크게 중요한 부분은 맞는데 그건 부인할 수 없죠. 근데 크게 사업을 하든지
하던지 아니면 조그만 장사를 하던지 그걸 제대로 하고 싶으면 자기한테 한번 왔었던 고객이 무조건 다시 찾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고객은 그 다음 문제예요. 한번 왔었던 고객이 가격에 만족했을 수도 있고 품질에 만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에 만족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건 셋 다 만족시키는 거죠. 어찌되든 무조건 다시 오게 만드는 거 딱 그 한 가지만 집중하면 돼요. 한번 왔던 고객이 다시 오게 만들고 그 사람이 계속 오게 만들 수만 있으면 그 장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애초에 안 되는 장사라든지 안 되는 사업은 없어요. 능력 있는 경영자랑 능력 없는 경영자 딱 그렇게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배달 위주로 장사하는 가게가 있는데 쿠폰을 10장 모으면 쿠폰으로 음식을 바꿔주는 가게가 손님이 쿠폰을 사용하는데 눈치를 준다. 그런 가게 쿠폰은 모으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조금만 더 있으면 망할 집인데 시간 조금만 더 지나면 망하는 집 쿠폰을 모아봤자 쿠폰 쓰기도 전에 그 집이 망하면 손해잖아요. 손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손님이 눈치 보게 만드는 가게는 이미 망한 거랑 다름없어요. 굉장히 최근에 제가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그중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 물건을 사고 물건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단순히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걸 반품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저희 직원이 그러는데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안 받아도 되니까 반품 거절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당연히 반품 받아주라고 했거든요. 반품을 빨리 받아주고 혹시 우리가 제품 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지 아니면 제품 설명에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걸 물어보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반품은 가능한 빨리 처리해주고 다음에 또 구매해달라고 쿠폰 같은 거 차라리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직원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사실 반품을 거절해서 얻게 되는 이익은 금액으로 치면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근데 반품을 거절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 사람하고 마찰이 생기면 그 고객 자체를 완전히 잃게 되는 거거든요. 고객을 영원히 잃게 된다라고 하면 장사에서 제일 무서운 거니까 그 눈앞에 조그만한 이익 때문에 미래의 큰 수익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가진 기본적인 계획은 애초부터 제가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장사든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하던 장사든지 한 번이라도 거래를 한 사람은 무조건 다시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는 거 그거 하나거든요. 가격 하나만 놓고 보면 제가 최저가를 제시하지는 못해요. 근데 사실 그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가급적인 최소한의 마진만 남기고 그날 받은 주문을 가급적이면 그날 안에 발송해서 최대한 빠르게 물건 보내고 문의사항을 받는다든지 요구사항을 받으면 계속 신경 써서 해결해주고 근데 처음에는 저희 직원들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어차피 가격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온라인에서 장사한 지 한 달 반? 딱 그 정도 지났는데 온라인으로 물건 주문하던 고객 중에 한 분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계산서로 거래를 하자고. 그러니까 결국 온라인 세상에도 컴퓨터 뒤에는 사람이 앉아있고 결국에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드물게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친절하게 챙겨주면 상대방도 고마워하고 저희가 실수해서 저희 잘못인데도 저희가 너무 친절하게 대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이 미안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얼마 안 되는 이익 때문에 고객들이 기분이 상하게 한다. 이런 거는 상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복리가 제일 중요한데 복리를 쌓으려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잃지만 않으면 됩니다. 똑같이 장사를 할 때도 고객을 잃지 않겠다. 요거 하나만 딱 집중을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업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고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장사를 하겠다. 요거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면 그 장사가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거기도 한데 장사에서 크게 성공했었던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동서양을 떠나서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런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소수다, 별로 없다 라는 게 오히려 신기합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장사 같은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